위원회 어디 오셨어요? 그 영화는 최근에 관객 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영화에 우리 보조금 주는 거? 티켓? 예, 쿠폰. 예. 예. 그 쿠폰 발행은 몇백만 장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은데. 450만 네, 네. 장입니다. 그런데도 관객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네. 이유가 뭐예요? 저 관객들이 영화관을 갔다가 많이 이제 떠났었는데, 네. 예, 요걸 계기로 해서 다시 그 영화관에 지금 많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 쿠폰 활성화 시안 역할을 좀 했다고 좀 뭐 그러면 하고, 네. 그냥 그것만으로는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좋은 작품들이 좀 생겨서. 네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영화 관객이 피크일 때는 몇 명 정도였어요? 피크일 때가 2019년인데요. 그때 전체 관객이 2억 2천만 연간 예, 2억 2천만이었는데 연간 그 다음 해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확 줄어들어 버렸던 네, 거군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반기가 5천만? 예, 5, 전반기가 6천만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어서 작년 예측을 한다면 한 1억 2천만 정도라서 아직은 그 최전성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네요. 지난해의 연말에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는 이제 상반기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75% 한국 영화를 놓고 보면 75%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화까지 합쳐서 6천만 명인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전반기. 네. 근데 저 비율로 늘어난 비율로 볼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해도 2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 2억은 올해도 2억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고 작년에 이제 1억인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네. 한 1억 2, 3천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전반기 기준으로 하면. 네, 한 1억 3천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아직도 여전히 현장 관객은 회복이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은 코로나 이전까지 조금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전성기 코로나 이전까지 다른 나라 회복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 차이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름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라든가 이제 일본이라든가 조금 독립영화 내지는 소규모 영화들이 조금 탄탄하게 자국의 영화들이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는 회복이 비교적 빠른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잔뿌리가 좀 부족하다. 예, 큰 작품 중심으로 네. 이렇게 좀 되어 왔는데. 예. 그러면 영화에 대한 정부의 예를 들면 영화 제작이든 영화 업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는 지금 물론 뭐 바로 직전보다는 늘어났을 텐데 그 말고 그 최전성기 가장 많이 지원할 때 이럴 때에 비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 또 내년에 예측되는 예산 규모가? 예, 독립영화 경우는요. 독립영화가 이제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중요한 얼마쯤 되냐고요? 예, 근데 최전성기 때보다 올해가 높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가 전체 지금 122억입니다. 올해가 전성기 때가 약소하네요. 예. 근데 역대 지금까지 저 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제일 높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할 계획이세요, 혹시 장관님? 아직 재무당국이랑 협의가 덜 끝났어요. 근데 계획은? 지금 많이 키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네, 2배 정도? 아닙니다. 훨씬 더 키우려고 합니다. 네, 2배 훨씬 더 한다고 합니다. 정부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민간에서 투자가 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한참 때는 민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어도 됐었는데. 하여튼 이 문화예술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문화 국가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매우 취약하죠. 이 취약한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그 세계를 제패하는 문화적 성취가 가능했는지는 참 의문이긴 해요. 우리 김구 선생이 보면 놀랄 노짜릴 거예요. 아마. 정부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 됐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매우 많이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생산력이 좀 강화되면은 이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많아지겠죠. 높아질 텐데 문화도 하나의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아마 자리 잡게 될 거고 지금 그게 뭐 K-팝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할 테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좀 이게 섬세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독자적이고 하여튼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잘 모르는데 중요한. 아마 장관님도 혹시 각 분야의 문화계, 예술계 사람들 많이 만나봤겠죠?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집계해봤더니 간담회를 300회를 했더라고요, 지난 1년. 많이 하셨네요. 네, 정말 많이 만나는데. 그래도 많이 빠져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는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늘 부족한 곳은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 자체가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제 청년 정책으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청년 정책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던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고 뭔가 창의적인 창업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이 문화예술 분야도 매우 잠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문화예술을 가지고 관광 콘텐츠도 네, 만들고 관광도. 지역 네. 특화된 콘텐츠도 만들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손이 매우 많이 가는 영역의 일이라서 혼자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우리 차관님들이든 실국장, 과장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접촉면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다른 부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 국방부처럼 쫙 하면은 이 통제가 쫙 되는데 일사불란하게 이 문화예술 분야는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간접 전달이 안 돼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분야는 그렇지만 저희 문체부 조직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뭉쳐 있는데 공급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뭉쳐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수요 조직은 전혀 뭉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저희도 다합된 힘이 필요하고요. 체계적으로 잘 그래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 중심의 움직임에서는 사실 찾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역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아주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게 지금 굿즈의 그 뮤지엄에 우리 중앙박물관에 온 1인 창업자, 그러니까 창작자들의 상품들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화박물관 같은 거 운영했던 어떤 분이 만든 호랑이가 기반이 돼서 우리의 지금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 기반의 지원 사업들 형태라든지 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문화적 예술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아까 사실 대통령 말씀하실 때 교육 관련된 부분도 제가 섣불리 교육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너무 중앙집권적 일관된 형태의 대학 정책 그리고 문화 정책들이 오히려 이 자율적 부분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는 그 유럽에 가보면 굉장히 작은 도시들 가서 좋아하면서 다시 또 우리 정책 지원은 너무 이렇게 중앙 방식의 구조들 속에 있어서 그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역 관련된 정책들은 국가가 기획을 하고 지원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을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떨어져서요. 지자체 예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도외시되거나 네. 혹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면 지역에서도 함께 이제 붙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비의 문화 예산은 네.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문화부, 체육부도 체육 관련도 비슷한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런데 자네가 수요의 정책 수요자들이 너무 세분돼서 너무 다양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에 많거든요.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너무 다양하고 또 많고. 제가 문화예술계와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해볼래도 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만나면 나는 왜 뺐어? 그러고. 결국 다 만나야 되는데 다 만나면 이게 1년 365일 해도 부족한 되게 어려운 영역입니다. 대통령 국가유산청에서 한 말씀 네.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유산청에는 사적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전국에 대부분 다 펼쳐 있습니다. 방금 총리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산청에서는 전국을 지금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힘이 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두에 대통령께서 문화재정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국가유산청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어디 계세요? 네, 대통령님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아, 예. 진흥원장 김성수입니다. 그 요새 출판 산업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출판사 등록은 매우 좀 8만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 네, 평균 영업이익률이 1.7%에 달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었어인가요? 예, 근본적으로 지금 책을 읽지 않고요. 근데 대통령 지금 두 가지 저희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판사의 국내 매출이 99.7%입니다. 0.3%가 해외 매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 작가 이후에 해외에서 우리 작가와 책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데 해외 시장이 저에게 크게 좀 열려 있는 게 하나가 네. 좋은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이책 1차 저작물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IP 산업으로 전환하는 이 두 가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 번역 무슨 사업 있죠? 네, 지금 문학번역원이 있고요. 또 진흥원에서 함께 번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번역 사업 예산은 좀 있어요? 아니, 현재는 뭐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출판사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해외로 가는데 평소 때 샘플 번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만 상시로 해외 출판사를 접촉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흥원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번역하고 포트폴리오 준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야 해외에 진출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출판 그 문학번역원에서는 문학 분야만 전체를 번역해서 해외로 나가는 걸 하고 있고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웹소설이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그다음 인문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현재 샘플 번역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근데 지금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무슨 번역원인가 뭔가 있던데 옛날에는 이제 전문 번역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책 골라가지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번역해서 뭐 해외 제공하든지 할 텐데 요즘에는 번역사를 고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합니까? 지금 번역원에서 전문 번역사들에게 의뢰를 그렇게요?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판사 번역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번역사들이 없으면 검증된 번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흥을 해서 검증된 번역사의 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플랫폼 형태가 유행인데 네. 그 번역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도 전통적으로 하는 일, 뭐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네. 그 시장에서 일종의 공모 방식으로 네. 모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싸고 좀 다양성도 보장하고 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제야의 고수들을 활용하자. 네. 네. 일종의 클라우드 방식 비슷하게 네. 그게 싸게 많이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선택도 사실 권력이잖아요. 어떤 네. 작품을 번역할 거냐. 그 점에 대한 자율성도 시장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국내 작품들 진출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정말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와서 이제 그게 이제 관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문학 작품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서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 최근에 중남미 쪽의 화장품은 200~300%가 폭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수출이. 네. 근데 문화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사실 그건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대통령 하나만 좀 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미 저희 출판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와 있는데요. 네. 출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일단 접점을 못 찾는 겁니다. 해외 출판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K북 그 저작권 마켓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 유수의 100개 출판사를 초대를 해서 우리 100개 출판사하고 수출 상담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해외를 나갑니다. 저희가 미국과 그다음에 이탈리아라든지 태국 방콕 등에서 해외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해외에 유수 도서전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런던 볼로냐, 상하이 이 도서전을 제가 전략 도서전으로 제가 그 선정을 해서 우리 작가들과 책을 그 도서전에서 수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